먼저 지난 시간에 냈던 과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제 풀이에 앞서서 질문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MySQL 워크벤치에서 테이블 이름에 한글이 깨진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보면 볼게요. 지금 요게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면은 에딧에 프레퍼런시스에 지금 모델링의 어피어런스, 이게 보통 여기서 폰트를 결정하잖아요. 여기서 코리안 폰트가 이제 여기는 폰트가 한국 폰트가 없는 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걸 뭐 나눔 고딕이나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폰트 뭐 굴림 뭐 맑은 고딕 그런 걸로 바꾸시면 한글이 잘 나옵니다. 이런 거는 되게 뭐 쉬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질문 이걸 하시면서 저한테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게 없다 그랬는데, 없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구글을 엽니다. 열어서 MySQL 워크벤치 한글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ER 다이어그램 한글 깨짐, 뭐 ER 한글 안 나오는 문제 해결 이렇게 쭉 있네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폰트를 코리안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폰트를 뭐 다시 설정해 주면 여기는 정확히 폰트 뭘로 설정하라 그런 얘기는 안 나왔는데, 뭐 다른 것도 열어볼게요. 뭐 이런 거 열어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뭐 여기 코리안으로 설정하고 폰트를 이렇게 나눔 고딕으로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한테 뭐 질문하셔도 되지만, 제가 또 뭐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1박 2일 여행할 때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이 24시간씩 걸리거나 뭐 이렇게 하루 몇 시간씩 걸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간단한 문제는 그냥 구글에다 검색하면 1분 만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고 힘들어서 저한테 질문하고 그런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쵸?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결과 안 나왔다 그러면 아마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한데, 여러분 개발자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무슨 검색이든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검색하세요.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 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된다. 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학생, 학과, 과목, 수강 신청 정보, 동아리 가입 정보. 이거 벌써 이게 딱 보면요. 보세요. 학생, 학과, 과목, 얘네들은 다 서로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학생과 학과, 요거는 학생이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있네요. 예, 그렇고 학과, 과목, 과목도 학과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쵸? 이게 어느 학과에 속한 과목이다. 이것도 어느 학과에 속한 학생이다. 어느 학과에 속한 과목이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동아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 거고. 그리고 학생과 과목은 사실 관련이 없는데 수강 신청을 함으로써 관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강 신청 정보라는 거는 학생이 과목에 연관을 맺은 거, 이게 수강 신청 정보고, 동아리 가입 정보는 학생이 동아리랑 관계를 맺은 거, 이게 동아리 가입 정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ERD를 그리기 전에 테이블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ERD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테이블을 만들고 한번 샘플 데이터를 넣어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과를 보면은 학과 코드, 학과명, 과 사무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요게
컬럼이죠. 속성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속성 중에서도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노란색으로 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글로 된 이름 이런 거는 프라이머리 키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한 학교에 같은 학과명이 뭐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즉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서양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같은 거는 프라이머리 키로 안 합니다. 보통 번호 아니면은 숫자나 영문자를 코드 또는 번호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프라이머리 키를 정하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름에서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서 이름은 이건 아예 프라이머리 키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학번 따로 정하는데 보통 학과 이런 것도 다 학과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엔 2021, 041, 001 그럼 041이 학과 코드죠. 그렇게 학과 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이름은 프라이머리 키로 하지 않는다. 일단 그거는 알아두시고요. 학과 코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학과 코드, 학과명, 뭐 과사무실, 뭐 여기에 뭐 학과장 교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 학과는 사실 학생하고 과목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학과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그쵸? 그 다음 학생에 보면은 뭐 학번, 이름, 뭐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거 있을 거고 여기 학과 코드가 들어가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학생증에 무슨 과 하고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생은 학과에 소속된 거잖아요. 그럼 소속된 정보는 자기 소속 정보가 이 테이블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학과에는 학생 정보가 안 들어가죠. 학생이 100명 있고 200명 있고 또 누구 졸업하고 새로 들어오고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숫자도 변하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과 정보 보면은 학과 정보에는 학생 정보가 없어요. 그쵸? 전자공학과, 우리 전자공학과 안내 그런 거 보면 전자공학과에 뭐 여러분 학생들 400명 이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학과는 학생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부모예요. 제일 부모에는 정보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학생은 학과에 소속되니까 소속 정보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학과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학생이 소속된 학과 이름이나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 이재명이라는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사무실 그런 거는 이제 여긴 코드만 갖고 있으면은 이 학과 테이블에서 보고 학과명이 뭐고 과 사무실이 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는 굳이 학과명이나 과 사무실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코드 프라이머리 키만 딱 들어가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린 키를 뭐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포린 키는 분홍색, 예, 분홍색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포린 키입니다.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그래서 얘가 부모, 얘가 자식 그렇게 되는 거죠.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도 이 과목이 어떤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이라는 게 과목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모가 학과고 과목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 포린키입니다. 이 포린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01은 그러니까 D01이란 과목은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는 A41이 뭐예요? 전자과학과 소속이다. 웹 프로그램도 전자과학과다. 자바도 전자과학과다. C 프로그램은 뭐 컴퓨터공학과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 과목이 어떤 학과 코드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럼 A41 학과 코드에 속한 과목들은 그럼 요거 A41 하면 요거 세 개잖아요. 요 세 개에 대한 과목들 해갖고 요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웹 프로그래밍 자바는 전자과학과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정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학생하고 학과라는 거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잖아요. 그쵸? 얘랑 얘는 서로 소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과목이 학생에 소속된 거나 학생의 과목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수강 신청을 하면은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과목에 여러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은 M 대 N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과 과목 사이는 이게 자유연애 관계예요. 서로 다부 다처제 관계랑 똑같은 거죠. 다부 다처제 하면 콩가루 되죠. 학생과 과목은 그냥 콩가루 관계예요. 그냥 언제든지 수강 신청하고 또 수강 신청 취소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과 과목의 M 대 N인데 이렇게 M 대 N일 때는 매핑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학생과 과목의 매핑 테이블. 그 매핑 테이블이 바로 수강 신청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느 학생이 어느 과목에 수강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매핑 테이블이 있는데 요 수강 신청 정보는 요 매핑 정보뿐만 아니 매핑 정보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학기. 이 학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2022-04-101 2022 학번에 어떤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랑 과목을 수강 신청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학생이 다음 학기에 이번에 뭐 F를 받아서 다음에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2022-04-101에 여기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이렇게 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 2023년도 그쵸? 2023년도 뭐 1학기에 2023년도 1학기에 요 학번이 이 과목을 다시 또 듣는다. 이렇게 재수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 학기가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기 학번 과목 3개가 합쳐지면은 프라이머리 키로 그리고 중복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학기에 한 학생이 한 과목 코드 한 어떤 과목을 들었다는 게 두 줄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 3개가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가 된다. 이 두 개만으로는 프라이머리 키가 안 되겠죠. 왜냐면 얘랑 얘 보고 여기랑 여기 보면 여기 요 이 라인하고 여기 라인이 서로 중복되잖아요. 왜냐면 학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학기까지 포함해 갖고 프라이머리 키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정보는 뭐 언제 수강 신청을 했냐. 학점은 처음에 수강 신청할 때 여긴 비어 있겠죠. 비어 있다가 학기가 끝나면은 여기 학점이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성적 처리가 끝나면요. 그리고 동아리 정보도 있죠. 그런데 동아리도 직접적으로 학생이나 학과랑은 관련이 없죠. 어떤 동아리가 어떤 학과 소속이라든지 뭐 어떤 동아리가 뭐 어떤 학생에 소속돼 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동아리 이렇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학교는 어떤 학생이 동아리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학생이 동아리 소속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학생은 이 동아리 소속. 근데 보통 학생이 동아리 여러 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 학생과 동아리도 M 대 N 관계고 그 학생과 동아리 M 대 N 관계가 바로 동아리 가입 정보예요. 그래서 M 대 N 관계를 매핑한 매핑 테이블. 얘는 뭐예요? 학생과 동아리도 자유연애 관계잖아요. M 대 N 관계. 그럼 자유연애 관계는 매핑 테이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돼 있냐. 이게 매핑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2022-04-1-001 같은 경우에는 C01 동아리 사회과학에 가입돼 있구나. 2022-04-1-002 002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하고 테니스 C01하고 C02 사회과학하고 테니스 두 동아리에 가입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동아리 입장에서 보면은 C001 동아리 사회과학 동아리죠. 사회과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은 그럼 여기 두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 C00에 가입한 학생들은 예 이런 식으로 C02 동아리죠. 기독교에 가입한 학생들은 002, 003 002, 003 이름이 뭐예요? 홍준표, 윤석열. 그쵸? 홍준표란 윤석열은 기독교 동아리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동아리 가입 정보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입 일자 이렇게 쓰면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이 동아리는 누가 추천해서 가입했는지 그런 거 관리하고 싶으면 뭐 추천자가 누군지 그런 것도 하면 되고, 그리고 탈퇴했다. 현재 가입된 학생 이력만 학생 현황만 가입해야겠다. 그럼 탈퇴 이름 필요 없고, 누가 언제 가입해서 언제 탈퇴했는지 이력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탈퇴일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탈퇴한 사람들은 이미 회원이 아닌 거고, 탈퇴일이 없는 사람들은 뭐 회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탈퇴일 말고 뭐 졸업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네요. 탈퇴는 하지 않았는데 졸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동아리는 아닌 거. 졸업한 선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 어떤 속성들을 넣을까는, 그거는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어요. 우리 그때 했잖아요. 요구사항 또는 업무 분석, 그런 거에 따라서 속성이 자세히 결정되는 거고, 이런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을 쌓으면은 그냥 과제명 이거 내용만 딱 봐도, 아 테이블 모양이 그림이 어떻게 됐고 프라이머리 키가 뭐고 포린 키가 뭐라는 거는 금방 보자마자 그냥 1초면은 딱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그림이 딱 떠오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보고 ERD를 못 그리면은 뭐 학교에서 수강 신청 시스템, 그리고 동아리를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동아리를 골라서 동아리 가입하는 그런 사이트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먼저 ERD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ERD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add 다이어그램 하셔도 되고, 여기 모델에 add 다이어그램 컨트롤 T라고 나와 있죠.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이어그램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요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뭐 과제 3 이런 식으로요. 과제 3을 바꾼 다음에 볼게요. 뭐 격자가 지금 필요 없으니까 토글 그리드 이거 체크 없애주시고, 종이도 지금 2장으로 기본이 되어 있거든요. 종이 1장이면 충분하니까 다이어그램 프로퍼티즈 앤 사이즈에서 종이 1장만 설정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테이블이 뭐가 필요할까요? 학과가 있을 거고, 학과, 과목, 학생, 동아리 이 정도가 기본으로 있겠죠. 그리고 수강 신청 정보는 학생과 과목을 연결한 거고, 학생과 과목 매핑 테이블이죠. 동아리 가입 정보는 학생과 동아리 매핑 테이블이니까, 매핑 테이블은 나중에 얘 부모들을 다 만든 다음에 서로 연결만 하면 저절로 생깁니다. 먼저 테이블 1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름을 학과로 하는 게 좋겠네요. 학과가 제일 이제 부모니까요. 그래서 학과 코드, 그리고 뭐 학과명, 전자공학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과 사무실, 뭐 지도, 뭐 학과장 교수, 이런 것들 그냥 적당히 지금은 넣으시면 됩니다. 뭐 학과 코드는 학과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아래 것들은 이제 제가 적당히 그냥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적당히 몇 개씩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테이블 2는 얘는 학생, 그쵸? 학생일 거고요. 학생에는 학번이 있을 거고, 이게 프라이머리 키죠. 그리고 학번이 있는데 이 학생이 학과에 소속된 거잖아요. 소속 관계는 2번이죠.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이렇게 그 학과 코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름, 뭐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학생 학과 과목이 있었죠. 과목도 과목 코드,
뭐 코드, 번호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과목명. 그리고 이 학과도 이 과목도 특정 학과에 속해 있겠죠. 그러니까 2번 눌러갖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번 이런 거는 이제 MySQL 워크벤치에서 자꾸 생기는데 이런 거는 그냥 빼줍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뭐 학점 그런 게 있겠죠. 과목 학점 있고 뭐 교수 있고 그쵸.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다음 테이블 4에는 얘는 동아리 그쵸. 동아리고 동아리 번호 자, 동아리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 동아리명 동아리 이름으로 할까요? 그냥 동아리 이름 그리고 뭐 동아리 방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학과랑 이제 학과 밑에 과목하고 학생이 있는데 과목과 학생을 연결한 게 학생을 먼저 놓을까요? 사람을 먼저. 그래서 학생이 수강 신청을 딱 한 게 수강 정보잖아요. 그럼 그게 M 대 N으로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학번 과목 코드 이게 수강 신청이에요. 그쵸? 이게 수강 신청인데 이름을 뭐 학생 과목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걸 뭐 수강 정보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여긴 지금 학기가 없잖아요. 학기를 뭐 추가하겠습니다. 학기 그리고 이 학기도 프라이머리 키로 결국 들어가니까 PK에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일 상단으로 올려야겠죠. 왜냐면 학기가 먼저입니다. 그쵸? 어떤 학기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학기에서 누가 수강 신청을 한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신청일시 언제 몇 시에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취득 학점 그쵸. 그래서 이 학생이 이 학기에 이 과목에 대해서 뭐 몇 학점을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럼 동아리 과목하고 학생을 좀 이렇게 바꿔보죠. 왜냐면은 학생과 동아리를 연결한 테이블이 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됐냐 이게 결국은 또 학생의 동아리 가입된 정보죠. 그리고 또 5번 번호 눌러서 학생 동아리 그럼 어떤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냐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또 보면 이것도 뭐 동아리 가입 정보 동아리 학생 목록 이런 거죠.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목록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이게 뭐 언제 가입했냐 뭐 가입일시 나올 거고 가입일 뭐 추천자 그게 뭐 탈퇴일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속성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만들면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키랑 포린 키 관계를 잘 만들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한 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항상 부모는 왼쪽이나 위쪽에 그리고 자식들은 오른쪽 아래쪽 그쵸? 부모는 상단 좌측 또는 우측 꼭대기에 이렇게 사이드 쪽에다가 그리고 자식은 그 가운데다가 매핑 테이블 중간에다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대충 뭐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예, 적당히 이렇게 이 정도면 뭐 모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과제로 낼 때는 지금 여기 프린트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 투 파일이나 프린터를 PDF로 설정 뭐 마이크로소프트 PDF 그런 거 설정해서 출력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출력을 하면
요 모델별로 출력이 따로따로 돼요. 그냥 과제를 지금 두 개 한꺼번에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파일에서 프린트 투 파일로 하시면 되죠. 그쵸? 여기서 이제 프린트 투 파일로 하면은 내가 프린트 할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다이어그램 선택해서 하면은 이게 한 파일에다가 예, 출력해 갖고 과제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 제가 제이콥의 다운로드의 모델.pdf 하고 그렇게 저장을 했거든요. 저장을 하고 나면 그리고 모델.pdf를 열어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출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저한테 파일명을 잘 수정을 하셔갖고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ERD랑 아까 테이블 저장한 거랑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학과의 학과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고 학과명 과사무실 학과정교수 이렇게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학과명 과사무실 여기 뭐 학과정교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학생은 보세요. 학생은 학번이 있고 학과 코드는 지금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그러니까 항상 자식 테이블은 자기가 누구한테 소속됐는지 소속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학생증에 학과가 찍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학과가 이렇게 박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뭐 학번, 학과 코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됐죠. 학번, 이름, 학과 코드,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프라이머리 키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은 순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을 먼저 쓰고 학과 코드를 밑에 쓰나 학과 코드를 밑에 쓰고 이름을 위에 쓰나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뭐 포린 키가 프라이머리 키 다음 포린 키가 중요하니까 포린 키를 프라이머리 키 바로 다음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과목면 다음 학과 코드 했는데 과목 코드 그 다음 학과 코드 과목명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순서는 프라이머리 키는 항상 제일 위에 써야 되고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과목 코드, 과목명, 학과 코드, 교수 학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ERD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강 정보는 얘랑 얘를 MDN으로 과목과 학생을 MDN으로 연결하면 이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키는 속성들은 이렇게 따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학기를 추가했죠. 그리고 신청일시, 취득학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 보면은 학기, 학번, 학과, 과목 코드, 뭐 신청일, 학점 뭐 똑같잖아요. 그리고 동아리 가입 정도가 아니고 잘못 썼습니다. 가입 정보,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학생과 동아리를 MDN으로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아까 이 테이블이 만들어져죠. 어떤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 그리고 뭐 가입일, 탈퇴일, 가입일, 뭐 추천자, 탈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요 속성들은 그냥 적절히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MDN이 보면은 여기 5번이 MDN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어요. 점선과 실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지금 학과 코드는 학과의 포린 키잖아요. 그런데 학과 코드는 과목 코드의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죠. 그러니까 포린 키인데 프라이머리 키는 아니면 그냥 점선이고 여기 보시면 학번하고 과목 코드는 학번은 학생의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게 포린 키고 과목도 과목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고 수강 정보에서 이게 포린 키잖아요. 부모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 그런데 학번하고 과목은 이 수강 정보 테이블에서 포린 키면서도 또 프라이머리 키인 거예요. 포린 키인데 그게 프라이머리 키도 되면 실선. 포린 키인데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면 점선. 이 점선으로 된 걸 non-identifying, 실선으로 된 걸 identifying이라고 그럽니다. identifying이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앞으로도 자주 나오고 또 학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걸 많이 질문해요. 점선이 뭐고 실선이 뭐냐.
지금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점선은 포린 키면서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것. 실선은 포린 키인데 프라이머리 키인 것. 아시겠죠?